정년 퇴임을 하고 나서 몇 달 반짝 즐거웠는데 그다음부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외국어 공부를 새롭게 시작하거나 또는 옛날에 했던 것을 다시 재개하신다면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생활의 활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로 있는 김원곤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출간한 언제나 나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라는 파워 시니어의 4개국 현지 해외어학 연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2003년도에 50이 되면서 더 이상 세월이 가기 전에 제2외국어라도 하나 배워두면 보람이 있지 않을까, 일본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서 2005년도에 이왕이면 중국어까지 공부해서 동양 3국의 언어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희망 속에 중국어를 했고, 그 다음에는 2006년도에는 당시에 심취했던 프랑스 와인의 상표라도 제대로 프랑스식으로 발음해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프랑스어 본격적인 공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07년도에 발음이 쉽다는 스페인어 시작을 한 게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4개국어를 취미로 공부하게 된 계기입니다. 장점은 사실 많습니다. 5가지만 간추려서 요약하자면 제일 첫 번째는 생활의 활력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이 재미가 없다, 하루하루 지내는 게 힘들다, 또는 정년 퇴임을 하고 나서 몇 달 반짝 즐거웠는데 그다음부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외국어 공부를 새롭게 시작하거나 또는 옛날에 했던 것을 다시 재개하신다면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생활의 활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즐겁고 매일매일이 도전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성취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큰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생활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체력보다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외국어 공부를 통해서 나도 외국어 공부를 할 수 있다, 나는 외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 또 나는 앞으로 추가로 이를 통해서 더 큰 보람을 얻을 것이다 등등의 자신감이라는 것은 특히 시니어에서 그 삶을 이끌어주는 중요한 지지대가 됩니다. 세 번째는 인문지식학 창구의 보고가 됩니다. 인문지식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삶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도 새삼스럽게 문학, 철학, 역사 공부에 심취하고 또 매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학 공부는 그 공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문학, 철학, 역사와 같은 그런 인문 지식의 보고를 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학 공부가 더없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해외여행에 현실적인 도움을 줍니다. 물론 요즘 동시 통역을 하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이제 무용담으로 영어조차 전혀 모르는데 나는 바디랭귀지와 그런 여러 가지 그 번역 장치를 통해서 걷더니 다녀왔다는 무용담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해당 언어를 훨씬 더 많이 알고 그 깊이를 숙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흔히 이야기하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 그대로 해외여행의 즐거움을 배가 3배, 4배, 5배화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치매 예방에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 고스톱을 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하물며 그보다 훨씬 지속적이고 난이도가 높고 훨씬 노력이 필요한 이 의학 공부야말로 당연히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는 4개국어를 총 2년 계획으로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일 첫 행선지인 페루에서 국경 폐쇄로 인해 가지고 올 때 갈 데 없이 그냥 발이 8개월 동안 묶이는 바람에 그 계기로 그 다음부터 아예 모든 그 어학연수의 기간상의 균형을 맞추자. 그래서 다 2배로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이 4년이 되고 지금 생각하면은 오히려 그게 훨씬 전화위복이 애초에 계획대로 2년만 했으면은 굉장히 아쉬울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총 기간을 4년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더 뿌듯하고 더 보람을 느끼고 더 성과를 얻었다고 자부합니다. 페루로 스페인어를 배우러 가시는 분도 독특한데. 그렇습니다. 네. 페루에서 스페인을 쓰고 있는 그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세계적으로는 스페인어를 국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국가는 모두 21개국입니다. 제가 이제 스페인어 연수지를 택하려고 할 때 고려했던 사항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스페인어가 관심을 가지고 배우는 사람들도 점점 증가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중남미를 중심으로 한 그 언어권이 여전히 큰 세력을 형성하고 많은 세계의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런 매력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좀 더 알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중남미에서 스페인보다는 배우고 싶은 목적이 첫 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남미에서도 국가가 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중에서도 굳이 페루를 선택한 것은 페루는 그 많은 중남미 국가 중에서 잉카 제국의 모태입니다. 그 잉카 제국의 역사에 관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평소에 거기에 대해서 역사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스페인어도 배우고 그 잉카 제국의 본산지에서 그 역사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좀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자. 2번째 이유였고요. 3번째는 사실 현실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프랑스 어학연수를 이제 바로 가야 되는데 프랑스어는 사실 현실적으로 프랑스 본토 위에는 크게 대안이 없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바로 인근 국가에 공부하는 것은 조금 다양성이나 문화의 체험 측면에서 단조롭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페루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돈은 실제로 자기가 운용만 잘하면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습니다. 여행하고는 틀려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교통비가 특별히 드는 것도 아니고 학원비도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절대 비싸지 않습니다. 뭐 숙소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경부가 되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또 본인이 또 적당히 조절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좀 외로운 거죠. 당연히 외롭지 않겠습니까? 혼자 있으면 또 그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또래들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커뮤니티를 찾아가지고 또래를 또 물색해서 친구도 사귀고 이럽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전혀 그런데 사실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원 생활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을 독자적으로 생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학원에 다녀오면은 해당 국가의 언어 외에도 나머지 그 3개 국어를 또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이래저래 하다 보면 시간을 잡아먹히고 또 운동을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뭐 달리기를 하든 아니면 근육 운동을 하든 그리고 운동하고 샤워하고 또 이제 혼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반찬거리를 또 사서 요리를 제대로 할 줄도 모릅니다만 그래도 뭔가 만들어서 먹긴 먹어야 되니까 그런 거 이것저것 사오는 거 그 자체로 이제 시간이 휙 지나가기 때문에 크게 외로울 틈도 없습니다만 그나마 이제 기본 일과를 다 마치고 잠들기 전에 이제 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만 뭐 저 개인적으로는 술이 훌륭한
위로가 되었죠. 저는 뭐 술을 포금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뭐 현재 이제 거기만 가서 마실 수 있는 술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것저것 사서 이렇게 보관해 놨다가 자기 전에 음미하듯이 공부하듯이 마시면서 또 외로움을 많이 달랬습니다. 과거에는 60이 넘은 사람이 체육관에 가서 근육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자기 무슨 심폐 기능을 위해서 또는 장수를 위해서 이 길거리에서 그냥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든지 사람들이 다 그때는 저 나이에 왜 저렇게 요란을 떠느냐. 본인도 또 사실 조금 민망해 하면서 이거 뭐 하고는 싶은데 이 나이에 내가 꼭 뭐 이런 걸 해야 되나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적어도 운동에 관한 한 그런 거 다 없어졌습니다. 동네 체육관에 가면 70, 80대 분들도 수준에 맞는 무게를 선택해서 운동하고 또 뭐 그런 차원을 넘어서 심지어 뭐 70이 돼도 뭐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는 이런 아주 대단한 노익장들도 있지 않습니까? 몸에 관해서는 이제 그런 인식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를 쓰는 그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도 여전히 이 나이에 어학 공부를 해서 도대체 무엇에 쓰려고 또는 내가 지금 어학연수라는 그 해외에 또 나가서 따라갈 수 있을까 자신감이 결여된다든지 그런데 앞으로 이런 추세가 되면은 똑같을 겁니다. 이 운동이 지금 시니어들 중에서 보편화되듯이 이런 어학 공부나 어학 연수나 이런 게 갈수록 더 보편화가 될 것입니다. 어제 민망하던 체력의 노익장들이 오늘날 그냥 90세가 되어도 말춤을 추는 뭐 여자 총장이 나오는 식으로 앞으로 5년, 10년, 15년 내에 이런 정신적인 노익장들 그런 도전을 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노익장들이 이어서 속출하리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어려운 언어는 지금까지 저한테 늘 프랑스입니다. 발음이 지금까지도 쉽지를 않습니다. 제일 쉬운 거는 일본어입니다. 일본어는 우리나라하고 문법 체계, 뭐 어휘 체계, 발음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뭐 일본어 잘한다고 절대 자랑하지 말라고 워낙 뭐 고수들이 줄비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저도 역시 쉬운 걸로는 일본어가 제일 쉬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공부에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망설이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일본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고 나서 그 언어의 활용도가 일본어는 정말 높습니다. 배우고 공부하고 바로 실전에 사용하고 피드백이 잘 되는 그런 언어입니다.